자,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1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붕당 정치까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붕당 정치 많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기 현종 때 무슨 논쟁이 있었다? 예성 논쟁. 그 다음에 숙종 때 뭐가 있었다? 환국이 있었다. 우선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다시 복습할 때, 예성 논쟁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는 뭐더라?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조선 후기의 최고 시험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요, 붕당 정치보다는요, 이제 무슨 정책이 많이 나올 거예요? 탕평 정책. 네, 그래서 이제 탕평책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자, 우리 내용 교재는 몇 페이지가 되지요? 25페이지요. 자, 25페이지 피고, 자, 우리 이제 탕평부터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죄송해요. 제가 좀 예민해가지고 꼴에 또 제 분필만 써야 되거든요. 생긴 거랑 다르게. 자, 갑시다. 자, 이제 그 보신 숙종 때 그 황국 정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그 황국 정치 때부터 되게 정치가 안 좋아진다고 했었죠. 요 놈들이 이제 정책뿐만 아니라 왕세자 갖다가 왕세자를 누구 놓을 것이냐, 그런 식으로도 싸우게 되고, 숙종 다음에 경종이라고도 있습니다. 대부분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때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만 정치적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갖고 아마 그냥 병사였다, 그 정도로 보더라 정치가 매우 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라진 정치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희대의 천재들, 영조와 정조의 대탕평의 시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뭐가 들어가더라? 조자가 들어가는 거 알 수 있겠죠? 예, 대부분 조자는 우리 조선 때 태조, 이성계 있었죠. 걔는 뭐다? 나라 건국했기 때문에. 세조는 구테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조하고 인조 있었죠? 걔는 전란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얘는 정치적 업적으로 조선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줬다. 그래서 영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가 있고요, 정조도 탕평책을 했더라. 그렇게 해두시고,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뭔지 알겠죠? 영조도 무슨 정책 했고, 탕평책. 그 다음 누구도? 정조도. 그래서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 구분하는 거, 그거 잘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영조의 탕평책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우선 여러분들 탕평의 뜻은 뭔지 아시죠? 지금 얘네들이 계속해서 팔을 나눠서 지네끼리 뭐더라? 붕당 정치하고 파벌 싸움 하잖아요. 일명 일당 전제하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탕평이랑 뭐더라? 그 여러 가지 재료들 있죠? 그걸 한 번에 끓여서 평준하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찌개 끓일 때도 가진 재료가 있잖아요. 그걸 한 곳에 넣어서 끓이면 한 가지 음식으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붕당을 없애겠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탕평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붕당 간의 균형을 잡아서 결국 무슨 건 강화 목적이더라? 왕권 강화 목적이더라.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영조의 탕평책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영조도 처음에는 이 탕평정책을 결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인자의 난이라고 있거든요. 그 이인자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인자의 난이 소론과 남인계층,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대파에서 난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난을 계기로 해서, 이거 이대로 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새끼들은 안 되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이 정치를 완전히 개혁하게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의 난 하나 기억하면 되죠? 이인자의 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할 거, 어렵게 나올 때 이거 하나 물어봐요. 뭐의 난이 있었다는 거? 이인자의 난,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 요걸 기려서 우리 탕평을 결심했더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탕평은요, 좀 더 이제 무슨 탕평이란다? 완론 탕평이라고 합니다. 무슨 탕평? 완론. 완자가 완만할 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보다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너무 극단에 치주지 않고 온건적인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육성해서 탕평을 가겠다. 그래서 일명 무슨 탕평? 완론 탕평?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영조니까 완론 탕평. 요건 정조랑 구분해서 이따가 알아서 구분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알아둘 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조부터 진정한 뭐의 시기더라? 탕평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는 상징적인 거 2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상징적인 거. 탕평채. 밥 먹을 때요, 탕평채를 먹었다고 합니다. 요 탕평채는 그냥 이미지로 떠올 때 비빔밥 떠올리면 될 겁니다. 그 비빔밥에 갖은 재료 있죠. 거기 노론, 소론, 남인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곳에다 비벼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탕평채를 즐겨 먹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 앞에다가 무슨 비를 건립했다?
탕평비를 건립했습니다. 탕평비는 성균관 앞에다가 그 당을 나눈 애들은 무리지어 당을 나눈 애들은 소인배들이다. 소인배는 아주 원한한 욕 같은데요. 조선시대 때 양반들 소인배는요 아주 치욕적인 모욕적인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팔을 나눠라, 나누지 말아라, 나누지 말아라. 상징적인 거 뭘 만들었다? 비석. 먹을 때 뭘 먹었더라? 비빔밥 먹었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상징적인 거 2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뭐더라? 탕평의 시작이다 보니까 붕당의 근원에 초점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붕당 정치가 왜 시작되었었죠? 그 김효원과 심의엄의 무슨 자리 때문에? 그 척신 정치의 잔재 때문에 파벌이 나눴잖아. 근데 직접적인 어떤 자리 때문에? 2조 전랑지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어떤 자리에 지위를 낮췄더라? 2조 전랑직의 지위를 높여놓을까 하면 낮춰놓을까요? 낮춰놓는다. 이렇게 하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뭐더라? 시작에 초점 맞춰있다. 그렇게 묶어서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붕당을 할 때 정치적 입장만 정리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알고 보면 학파적 성향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왕과 이인요 좀 더 반대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학파가 나눠지는 이유는요, 얘네가 바로 뭐를 둘러싸고, 서원에서, 우리 서원은 국립대학교면 사립대학교예요? 사립대학교죠. 그럼 교수가 뭐더라? 어떠한 일을 강조한다. 그럼 제자들은 다 뭘 강조한다? 일을 강조한 주리론이 되겠고, 어떤 사람은 실천을 강조한다. 그럼 실천파를 강조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학파적 성향 때문에 얘네가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원을 뭐더라? 정리했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다 붕당이 뭐더라? 근원, 시작에 초점 맞췄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암기할 건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될까요? 누굴 인정하지 않았다? 살림 세력을 불인정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럼 살림이란 뭘 말하냐? 살림의 우두머리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디에 묻혀있는 애다? 멀리 있는 산에 묻혀있는 살림이다. 그래서 살림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살림의 지도자격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고 퇴직을 했고 고향에 내려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른다? 살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말 같지 않은 데인데, 네. 그 수도에서 이제 막 예속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고 합시다. 어떤 놈은 3년이다 1년이다. 근데 한 놈이 경상도에 뭐더라? 그 송시열이라고, 우암 송시열이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이런 논쟁이 있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건 1년설이 적합하다 그러죠. 그럼 경상도의 모든 지역애들은 다 뭘 주장하게 된다? 1년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뭐라고 하는데도 신하들이 그래요. 우리 스승께서 뭐더라? 1년설이 주장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계에 뭐더라? 떨어져 있는데도 정계보다 영향 끼친 애들, 얘네보다 살림 세력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영조는 그딴 얘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살림 세력 불인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할거 요 정도 하나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정치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갈게요. 자, 우선 숙종 봐봐요. 숙종은 무슨 적 조초라고 하죠? 편당적. 여기 뭐야? 한쪽 편만 들었다. 그래서 편당적 조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명 교체탕평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숙종은 왕권이 미약했다면 강했다고 말했어요. 강했다고 말했었죠. 네, 꼴에보다 얘도 탕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탕평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진정한 탕평은 누구더라? 영조와 정조가 되겠습니다. 영조 재기간 되게 길지요. 네, 조선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많은 뭐더라? 왕위를 헤쳐먹었대. 네, 지휘했던 게 영조가 되겠고요. 들어갑시다. 그 을사처분과 정미한국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 뭐더라? 극단에 치지 말고 한 편도 들어주고 한 편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으려고 했는데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게 바로 뭐의 난으로 표출되었다? 인자의 난. 그거 2인자 줄치면 되겠고요. 탕평책은요. 탕평판은 놔두고 무슨 론 하나 줄치면 될까요? 왈론. 상징적으로 2개. 비석, 채. 그 채는 뭐더라? 비빔밥.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또 2번이네. 살림 불인정, 서원 정리, 2조 전랑지. 딱 그 정도.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영조의 탕평책은 이 정도 하면 거의 90%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정책 하나 하고요. 이제 경제정책 이렇게 하나 둘씩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개혁정책에서 요거 의외로 많이 나와요. 무슨 법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균역법. 균역법은 우리가 이따가 경제 살 때 또 자세히 나올 거거든요. 우선 이 정도만 들어갑시다. 여기 보더라 군역을 말하죠. 그렇죠. 그 조선 후기 때는 직접 군대 갔다 안 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안 갔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조선 후기 때보다 훈련도가 상비군화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군역 대상자들은 면포를 바쳤으면 됐습니다. 그 면포를 1년에 몇 필 바치는 건데
2필 바치는 건데 요게 부담이 매우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년에 2필 내던 걸 몇 필로 감면해 준 거? 한 필로 감면해 준 거. 요게 무슨 법이다? 균역법. 왜 균역법이라고 하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냥 지금은 안겨두세요. 영조는 무슨 법을 했더라? 균역법. 영조니까 균역. 이렇게라도 꼭 기억해 두십시다. 이거 이상하게 다 배우고 나면요. 정종한 것 같이 많이 착각하더라고요. 균역법은 누가 했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영조가 했더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균역법 요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밖에 이제 뭐더라? 규정법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악형과 형벌도 뭐더라? 완화시켜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악형들. 그 옛날에 형벌들 되게 무서웠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드라마에서 본 거 장형이라고 있잖아. 곤장 치는 거. 그거 실제 사료에 이렇게 나옵니다. 10대 맞으면 살점이 뜯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회복하는데 한 달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50대 때려. 뭔 뜻일까요? 때려 죽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예, 엉덩이가 남아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때리다가 위로 올라가면 어디 나오죠? 허리 나오죠. 예, 그래서 허리 한 번 맞아도 반신불구되는 게 장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드라마에서 뭐 아이고 아닙니다. 엄청나게 뭐더라 여러 가지 악형들이 많았거든요. 그거 위에는 뭐더라 더 많은 악형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형령이 가장 기초라고요. 그 다음 더 나가면요. 뭐 무릎 가루로 만들기, 그 다음 문신해기, 그 다음에 살갗 벗기기, 여러 가지 악형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 좀 더 완화시켜줬던 게 영조더라.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사형수에 대해서 몇 심제래라? 3심제 이런 거 가지고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습니다. 청계천도 뭐더라 준설 작업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어떤 거 하나 기억 잘하라고요? 균역법 하나 기억 잘하면 되겠고, 그렇게 여러 가지 또 편찬 사업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종 때 경국대전 하면서 모든 기본 통치주의 완비되었잖아요. 그치요? 근데 벌써 시간이 200년 가까이 지났단 말이야. 법이 계속 그대로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그래서 뭐더라 법전을 뭐더라 이제 수정 보완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대전? 속대전.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춰라? 속자에 초점 맞추면 돼요. 속자가 무슨 속자다? 이을 속자. 앞편을 보더라 수정 보완해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었던 책은요 다 뭐가 들어가는 게 특징? 속자가 들어가요. 경국대전 2탄 속대전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성종 때 나라의 예법 국조 뭐가 있었다? 오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더라 속오래의 이렇게 바꿔줬더라.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 병장도설도 있었거든요. 속병장도설. 짜증내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 어떤 것만 기억하면 돼. 속자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속자 들어간 어떤 책이 나왔다. 다 누구의 업적이더라? 영조의 업적이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과사전 하나만 더 기억하면요 완벽해질 거예요. 동국 무슨 비고? 문헌비고. 이건 일종의 뭐더라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가서 책 찾아보는 걸요 무슨 조사라고 해요? 문헌조사 이렇게 말하죠. 영조 때 그냥 뭐더라 백과사전 하나 있었다 이 정도. 요거 뭘로 해도 문제 푼데 크게 지장 없을 겁니다. 속자에 초점 맞추면 마무리. 정리 다 됐죠 우리 영조. 자, 그럼 이제 줄치고 마무리 줄게요. 무슨 법 가장 중요하다고 쓰죠? 균역법. 그 다음에 군형을 정비했다고 하거든요. 수성, 유눔 요거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 건너뛰세요. 형벌도 개선했더라. 신문고도 부활하고 하나 줄쳐놔요. 노비 종부법. 요건 사회사에서 또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때 언급할게요. 그 다음에 청계천도 정비했어요. 청계천 정비는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을 만든다던가 다리를 건설하는 거 백성들 부려먹은 거죠. 월급 주고 아니면 강제노역. 다 강제노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 때 유일하게 월급 주면서 부려먹었던 사람은요 딱 두 사람이에요. 영조와 정조만 월급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준설작업은요 고려에서 파란색 굵은글씨로 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월급 주면서 부려먹었던 건 누구밖에 없다? 영조와 정조밖에 없더라. 그렇게만 딱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요 책 지은 건요 속 이렇게 줄쳐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을 대비해서 완벽하게 해선 백과사전 하나까지만 줄쳐놓으면 될 겁니다. 어떤 거? 동국, 문헌, 비고. 정리됐나요 여기? 자, 그래서 우리 영조의 탕평책 이 정도까지 봐두시면 되겠고, 자, 우리 한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49페이지 168번 들어가시면 돼요. 168번.
자, 교사 질문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 음식이 상징하는 탕평책을 펼친 왕, 탕평비도 건립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딱 봐도 비빔밥이죠? 누구의 정책이더라? 영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영조는 꼭 기억해달라는 거, 무슨 법? 균역법. 책은 다 뭐가 들어가고? 속자가 들어가더라. 그거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요. 169번도 한번 가봅시다. 169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이라고 나왔어요. 왕은 반드시 붕당을 타파하고 치우치지 않은 원칙을 세워 공정하게 다스릴 것을 약속했다. 많은 신하가 감격하고 기뻐하였다. 성균관 반수기 옆에 무슨 비 하나 줄쳐놓으면 되죠? 탕평비. 끝났어요. 탕평비, 탕평채. 다 누가 되더라? 영조가 되더라. 그래서 영조와 관련된 거. 칠정산 기억나시나요? 세종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나오면 되고요? 2번. 그 다음에 그 4번이 있죠. 3번 건너뛰고 4번. 훈련도 가면요. 임진전쟁 중이더라.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몇 군영의 중심이었다? 5군영의 중심이었다. 직업군 상비군제화 되었던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172번 문제. 자, 페이지 한 장 넘겨서 50페이지가 됩니다. 50페이지 172번. 여러분들 요 하나 맞춰보시겠어요? 양역이 불균하여 백성의 고통이 심하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나와서 균역법을 서술한 거죠.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주라. 이게 바로 무슨 법? 균역법. 영조가 되겠습니다. 1번 적어놨나요? 성종. 2번은 광해군이 돼요. 광해군. 우리가 이것도 이따가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 그 조총부대 파견했다. 나선정벌. 이건 뭐더라? 북벌하겠다는 왕이었는데 효자 새끼 누구였다? 효종. 네, 효종. 그 아마 3번은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그 북벌부대 결국 뭐였다? 러시아 쫓아날 때 그때 활약했다는 거. 그리고 금이형 설치한 거 있죠? 그것도 적어보겠어요? 숙종 때 완비되었습니다. 숙종 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거. 오군영은 임진왜란 중부터지요. 그건 누구 때부터? 선조 때부터. 그 다음에 광해군, 인조.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효종과 현종, 숙종 때. 숙종 때까지 차례대로 완비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고요? 5번.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영조 다 암기됐죠, 여러분들? 크게 어렵진 않죠, 영조. 자, 그래서 이 정도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로 정조의 탕평정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 영조와 정조 사이에 아들 한 명, 비극적인 사건 하나 있었다는 거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거? 사도대자. 그래서 제가 이거 언급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영조와 정조 중에서 누가 좀 더 강력한 탕평이 될까요? 정조가 좀 더 강력한 탕평. 그건 왜 그렇더라?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럼 이 사도세자가 죽은 이유는요. 물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천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사람. 근데 천재가 보통 사람 봤을 때는 어떨까요? 바보 멍청이지. 그냥 자기가 봤을 때는 왕이 정치를 못할 것 같은 거 아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주눅도 났고 정신병에 많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뭐더라? 진짜 청년이 된 다음에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도 죽이고 시녀들도 죽이고 아주 음탕한 짓도 많이 하고 쓰레기 같은 짓을 실제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냐면은 붕당의 산불로 봐도 됩니다. 하필이면 이 영조는요 노론이 밀었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하필이면 또 누구랑 올려달래요? 서론과 올려 다니는 거야. 그리고 하는 짓은 뭐더라? 기행적이고 되게 비행적이지만 일삼다 보니까 노론 입장에서 요놈이 되면 뭐더라? 자기네가 또 죽어나갈 수 있으니까 빌민을 또 얘가 많이 제공했잖아. 그래서 이제 뭐더라? 결국 노론은 영조를 계속 압박하면서 결국 붕당의 산불로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게 사도대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잘했기 때문에 누가 좀 더 강력한 탕평이 되더라? 정조가 강력한 탕평이 되겠습니다. 되셨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시험지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요때부터 또 한 명 얘네들이 파가 또 나눠져요. 붕당이들이 시파와 벽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벽파는 뭐더라? 사도대자 잘 죽었다. 이런 입장이고 시파는 에이 너무 심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왜 어찌 죽이냐. 거기 뭐더라? 시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정조는요. 누구랑 손잡을까요? 그치요? 동정심이 많았던 시파와 뭐더라? 손잡고 이제 탕평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책이
읽을 때 시파 몇 파 나왔다고 어려운 거 나왔다고 헷갈리지 말고 요거 직접적으로 구분하는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 맞춰서 정조에 초점 맞춰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자, 여러분들 영조는요 어떤 탕평이었다? 완만한 애들이죠. 이 정조는 좀 더 뭐더라? 적극적인 탕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무슨 탕평? 줄론 탕평 이렇게 말합니다. 준자가 무슨 자다? 빼어날 준자. 옳고 그름을 명맥히 하는 입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강력한 탕평. 구분은 되게 쉬워요. 영조는 이응자들인가 완론 탕평, 얘는 지자들인가 줄론 탕평. 두 개 구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 우리 정조의 탕평책 3종 세트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가 뭘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봤죠? 무슨 각? 규장각. 예.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국사에서 각자로 끝나죠? 뭐 천연각, 보문각, 규장각, 도서기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왕실 무슨 기구 만들었다? 도서관을 만든 게 규장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장각만 만들었다고 해서 왕권 강화가 된다. 요거랑 반드시 왕권가 되면 요 제도가 연결돼야 돼요. 초계 무슨 제? 문신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 좀 빨리 말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문신들을 뭐더라? 재교육하는 제도를 초계 문신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경연자리 있었죠. 대부분 경연자리 하면 왕이 이긴다면 밀리더라. 왕이 밀린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경연자리에서 뭐더라? 압도했던 왕 세종대왕이 있었고 누구도 압도했을까요? 영조도 압도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정조도 심지어 정조는요 그 신하들한테 숙제까지 내줬다고 합니다. 엄청난 천재예요. 그리고 숙제도 안 해오고 자기 질문에 대답 못하지요. 그럼 이제 형벌도 주고. 형벌은 별거 아니에요. 그 창덕궁과 같은 후원에 연못 있죠. 그 가운데에 무슨 조그만 성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유배 보내버리고 애들 보고 비웃게 하고 막 이렇게 좀 악취미가 있었던 게 우리 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연자리에 나갔단 말이야. 많은 신하들이 있죠. 그럼 어떤 신빙이 있어. 새로 들어온 놈이야. 있네.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맑아. 이 새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갑자기 질문을 마구마구 던집니다. 그럼 제대로 답변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요 놈 다시 공부해라. 그럼 어디로 데리고 와요? 규장각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파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더라? 천재껴 정조만 할 수 있는 게 규장각 무슨 제? 초계 문신제. 요거 하나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어디다가 화성에다가 뭐다? 이장을 하게 되죠. 일부러 멀리다 이장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고 싶다고 자꾸만 어디로 가? 수원으로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수원에다가 뭘 만들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수원하면 유명한 거 있죠? 수원 화성. 수원 화성. 이 화성은 말 그대로 성곽인데 그 유네스코에도 등재됐다는 거 알고 있죠? 예. 이게 모든 우리나라 전근대 모든 성곽 기술이 과학 기술이 총 농축화된 게 요 수원 화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은 원래 뭐가 기본인데 방어가 기본이죠. 근데 이제보다 공격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는요. 단지보다 기능면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 8경이라고 아름다운 광경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거. 그리고 정약용의 무슨 기도 이용했고 거중기도 이용했고 이 정조의 모든 뭐더라 노력이 집중된 게 수원 화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성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가장 빨리 만들어졌어요. 성이. 그 이유는요. 백선주대 뭘 줬기 때문에? 월급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나서 뭐더라 빨리빨리 만들었던 게 수원 화성이 되겠습니다. 원래 정조는 좀 더 겸손한 사람인데 이것만은 자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조선시대 때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한 일을 내가 혼자 했더라. 그리고 다 같이 보다 한 번쯤은 견학하고 하라. 그 정도보다 자랑했던 게 수원 화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조는 자꾸 어디를 내려가야 돼? 화성에 가야 되겠죠. 근데 원래 왕들은요 하루 동안만 갔다 올 거리만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왕이 이틀 동안 걸려가죠. 그러면 혼자 가는 거야? 엄청난 수백 명의 수행 인원이 같이 가게 되죠. 국가 재정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손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릉은요 대부분 경기도 안에 수도권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수원은 좀 멀어. 일부러 멀리 간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이제 멀리 가야 되니까 조선의 군사부대도 가야 되잖아. 근데 중앙군이 같이 가면 어떻게 돼? 수도가 또 빵꾸나게 되잖아. 그래서 뭐더라? 새로운 부대, 뭐가 필요하다? 장용영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것까지? 규장각, 그 다음에 군산역, 무슨 역? 장용영. 이 장용영도 자기가 직접 뭐더라? 무해도보 통지를 만든다며 자기가 직접 다 가르쳤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원 화성. 정조의 몇 종 세트? 3종 세트 꼭 기억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사회 정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정책에서는요, 두 가지 좀 많이 나옵니다. 자, 누구에 대한 차별들 많이 없애주고요. 서울. 우리 서울에도보다 차별들 많이 완화시켰던 게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덕무, 박제가, 유독공 이런 애들을 주장과 검서관직으로 기용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더라 하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봤을 때 요 정도만 이 사람은 상공업을요 억제하려고 했을까 하면 더 자유를 줬을까요? 그거 하나만. 자유. 우리 자본주의 기본이 뭐야?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알아서 경제가 발달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정조는 시대적 흐름을 꿰뚫어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상공업이 통제였는데 이제 뭐더라? 자유를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공업에 자유를 준 걸요. 무슨 통고라고 하더라? 신의 통공정책이라고 합니다. 무슨 통고? 신의 통공정책. 요것도 우리가 경제에서도 말할 거거든요. 그냥 여기까지만 들어갑시다. 그냥 지금 말할까? 내용 간단해요. 경북 앞에 있죠? 여기가 무슨 거리? 육조거리. 그 다음에 동대문 가면, 동쪽으로 가면 무슨 문 나와요? 동대문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종로 1가부터 2가, 3가, 5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장사했던 애들이 무슨 상이다? 시전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상인? 시전상인. 얘네들의 특징은요. 누구 허락받은 애다? 국가 허락받고 장사한 애들. 국가 허락받지 않고 여기서 장사하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더라? 독점 판매권을 가졌던 게 요 시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사상들이 등장해. 국가 허락받지 않고 동대문에다가 시장을 여는 거예요. 이연에다가 동대문 시장. 칠패, 남대문 시장가 또 시장을 열어요. 얘는 뭐더라? 자유롭게 경쟁하는 애들. 얘는 독점 판매권을 가졌던 애들이죠. 그래서 원래 얘네들이 이 사상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게 금난 정권이라는데 이런 걸 보다 폐지했던 게 바로 뭐더라? 신의 통공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여기까지만 상공업에 뭘 줬더라? 자유를 줬다? 딱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법전 하나 들어갈게요. 이 사람 책도 엄청나게 많이 지었죠? 근데 딱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면 돼요. 법전은 꼭 기억합시다. 무슨 통편? 대전 통편. 요것만은 까먹지 마세요. 대전 통편. 대부분 여러분한테 법전은 많이 물어봐요. 경국대전 누구 때다? 성종 때. 속대전은요? 영조 때. 대전 통편 누가 되더라?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전이 3개 지금 외워놨죠. 대전 통편까지. 나중에 흥선대원 때 이거 나올 거야. 대전 회통이라고 나와요. 됐나요, 여러분들? 대전 회통은 정조 아닙니다. 이건 구분할 때 여기 흰자 들어가니까 누구더라? 흥선대원군. 그렇게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조는 무슨 통편이더라? 대전 통편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규장전운이라고 볼 거야. 따로 안 해도 되겠죠. 규장과 관련은 없는데 그냥 의미 똑같다 보니까 정조더라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해도보 통지도 말씀드렸죠. 자신이 뭐더라? 무해교범서를 만들고 직접 가르쳤더라. 그래서 책 3권 정도까지 알아두면 좋고 싫다 그럼 어디까지만? 대전 통편까지만라도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잖아요 여기? 자 그럼 이제 교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무슨 탕평? 줄론. 동그라미 2번 들어갑시다. 왕권강화 정책. 자 규장각. 무슨 제까지 연결시켜야 되죠? 초계 문신제. 무슨령? 장용영, 수원, 화성. 그 옆에 있는 대유 둔전은요. 이제 뭐더라? 그 군사 비용을 충당하는 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와요. 그냥 수원 화성까지만. 혁신정책 들어갑시다. 서울 줄치고 차별 완화. 신의 통공정책 줄쳐요. 요게 바로 뭘 말한다? 상공업에 뭘 줬더라? 통제하면 자유 줬다? 자유를 준 것. 그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누구의 권한을 높였더라? 수령 하나 줄쳐놓으면 됩니다. 자, 책 더럽게 많지요? 하나만 기억해요. 하나만. 무슨 통편? 대전 통편.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들으면 들어가지 않나요? 무해도보 통지도? 알 것 같지 않아요? 싫으면 말고. 자, 무해도보 통지. 그 다음에 또 규장전호 밑에 보이죠? 규장전호. 그치요? 이건 규장각과 더불어서 그냥 같이 알아두면 돼요. 이거 옥편인데, 그래, 의미 비슷하니까 정조 때. 그래, 일성록도 한번 볼래? 일성록? 애우라는 거 아니에요. 짜증내지 말고. 알겠죠? 대전 통편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래도 한번 봐달라고요. 요 일성록은 뭐냐면은 일기예요. 예, 국왕이 뭐더라? 친필로 일기 적은 거. 역대 국왕 중에서 자신이 친필로 일기 적은 사람, 요 사람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성록.
하루하루 반성한다. 그래서 일성로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정주의 탕평책 됐고, 자, 그러면 우리 어디 갑시다. 49페이지. 자, 49페이지 문제 풀고 우리 영주와 정주도 이제 빠이빠이 합시다. (170번) 들어가시면 돼요. 49페이지 170번 문제. 초계 문신제 화성 행자도 요거 나왔죠? 그럼 누가 됩니까? 정조가 되겠죠? 그래서 정조의 탕평책에 관련된 거. 탕평기는 누구였고? 영조였고. 장용영 굴르고 무슨 통편? 대전 통편. 답 골랐죠? 호포제란요. 흥선대원 때 우리가 배울 겁니다. 171번 들어갑시다. 아버지 사도세제의 무덤을 어디로? 수원으로. 171번입니다. 171번. 수원 옮겼다니까 정존지 알 수 있겠죠? 자, 합시다. 탕평비는 누가 했더라? 영조가. 장용영 정답 나왔죠? 시편전은 누가 했고요? 세종, 나선정벌. 아까 심했었는데 효종 때 북벌 관련해서 봐두시고요. 대전 회통 거기 나와있죠. 요게 바로 누구라? 흥선대원군.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3번 들어갈게요. 173번. 173번부터 175번까지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예. 좀 어렵지요? 173번부터 우리 같이 할까요? 하던 거 멈추시고. 자, 173번부터 들어갑시다. 우선 여러분들 어디다 줄쳐놨죠? 창덕궁 쓸데없이 줄친 거고. 여러분들 뭐 37세 이하의 당하주에서 문신들을 뭐 했더라? 교육했더라. 요게 뭐더라? 초계 문신제. 그다음 우리 또 정주의 오른팔이 있었잖아요. 거중기 만든 사람 다산 정약용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뭐더라? 정조가 되더라. 자,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홍문관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누구라고 딱 적고요? 성종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정답 몇 번? 2번. 서울들을 뭐더라? 주장과 검서지로 기용했더라. 그 다음에 3번은요?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요? 그냥 이렇게만 적어놔요. 충선왕인데 그냥 고려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라고요? 고려말. 그 이재현이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이재현이 망건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을 심화시켰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말 그렇게 두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이 있죠? 5번은 뭐더라? 나중에 우리가 이것도 문화사에서 배울 거예요. 그냥 고려 때 관학지능 이렇게만 적어요. 관학지능책. 거기 나와있죠? 말 그대로 관학지능. 거기만 동그랗죠? 5번에 관학지능. 관학지능이란 게 뭔 뜻이더라? 국립대학교를 뭐더라? 지능시키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립학교가 되게, 그러니까 사교육이 되게 융성해갖고 관학이 침체되거든요. 그걸 융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건너뛰고 4번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4번 들어갑시다. 이건 영조다 아니면 정조다? 정조입니다. 그거 하나 줄쳐놔요, 여러분들. 그 하나의 달빛이 땅 위에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이 세상 사람이요 달이 태극이요 그 태극이 바로 나다. 이렇게 보더라. 잘난 체 했던 사람이 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조의 유명한 홍제전서에 나온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갈게요. 자, 이 정조와 관련된 거 들어가면요, 우리가 아까 지금 했던 거 문신들을 재교육했다. 그거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나오면 되더라? 3번 들어가시면 되겠고, 1번 금이영 숙종. 이건 그냥 내가 말할게요. 2번은 누군지 알아맞히면 돼요. 1번 숙종이고 2번 에? 영조가 막 붕당을 여러 번 갈아 등용했다? 요게 그거예요.
한 새끼만 한 명 확 등용했다가 마음에 들면 확 내리고 다시 올렸던 거. 요게 바로 뭐더라? 숙종의 편당적 조처. 그래서 숙종도 뭐더라? 탕평이라고 해요. 근데 무슨 탕평이더라? 교체 탕평. 진정한 탕평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4번 있죠? 4번은 그냥 따로 안 봐도 돼요. 그냥 정조가 좋아하는 정치가 요거라고 보시면, 정조래. 죄송해요. 갑자기 기억 안 나서. 정도전. 의정부 서사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의정부 서사제. 그 신무고는 누구 때? 태종 때 설치되었고, 다시 설치된 게 뭐더라? 영조더라.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75번 들을게. 170,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175번. 이거 어렵다. 이것도 어렵다.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우선 누구의 행차대다? 정조의 화성, 수원, 행차도가 되겠습니다. 그냥 우선 정조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1번도 이제 익숙해졌죠? 희상 계속 나오죠. 쓸데없이. 웬만한 정답은 안 돼요. 숙종 이렇게 적어놓고 2번 누군지 딱 맞히면 되겠죠. 그치요? 영조가 되겠고, 3번 우리 아까 지금 나선 정벌할 때 계속 나왔던 놈 효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거든요. 이거는 문체 반정이라고 있는데 신문체를 바로잡으랬다. 요건 정조의 업적은 맞긴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는요, 요걸 알아맞히란 문제가 아니라 5번 있죠. 5번 우리가 이따가 배울 세도정치 때 매우 또 중요하게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정 2정정은 무슨 정치? 세도정치. 그래서 그거 알면 뭐더라? 알아서 답 고르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고르시고요. 그럼 문체 반정이 뭔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따로 필기 안 해도 될 거예요. 알겠죠? 원래 고문체가 있었고 어법을 맞아야 되고 되게 형식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쓰기 쉬운 체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구어체 문체. 그게 뭐더라? 신문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기가 더 좋고 쓰기도 좋고 가독성이 높았다고 보시면 돼요. 박지원 알고 계시나요? 설마. 뭐야 당신들. 자, 연안 박지원 몰라요? 허생전 양반전. 됐어. 야,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 사람이 한문소설로 양반도 많이 부정과 비패하고 상공업 진흥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쩌면 정조가 뭐더라? 되게 아끼던 한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걔가 이걸 많이 썼어요. 걔가 오히려 많이 썼는데 에이씨. 정조가 이런 탕평정책 하니까 알겠죠? 그 많은 신하들이 좋아했으면 반대했을까요? 반대도 많이 있겠죠? 왕권을 높이기 위하니까. 그치 여러분들? 그래서 정조도 뭐더라? 이제 얘네들 공격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근데 얘네가 이제 슬슬 무슨 체를 많이 쓴 거야? 신문체를 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도 뭐라? 신문체 새로운 거 하지 말고 옛것으로 돌려라. 일종의 뭐더라? 정치적 입장으로 문체를 뭐더라? 옛것으로 돌리는 정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몰라도 될 거예요. 알겠죠? 죄송해요. 솔직히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근데 하기도 싫으니까 넘어갈게요. 뭔가 찝찝한데. 그래도 넘어가자. 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자, 우리 페이지 25페이지. 자, 우리 탕평책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겠고요. 자, 26페이지. 우리 세도정치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세도정치는요, 흥선대원 때요. 우리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흥선대원 때. 그러니까 그때 다시 잘 보면 되겠고요. 네, 그냥 지금 설명해버리면 낫겠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쯤에 정조에서요. 여기까지 줄쳐놨어요. 누구의 권한을 되게 높여놨더라? 수령의 권한을 뭐더라? 엄청나게 뭐더라? 높여놨더라. 살짝 줄쳐놨었죠. 그냥 정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자신의 나라의 모든 업무를 누구한테 집중시켰더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일본 왕이 혼자 버틸 수가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근데 누구는 가능했다? 정조는 가능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도 매우 뛰어났고 그다음 불면증이 있어서 그 밤새도록 계속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야. 그리고 지방이 있죠. 지방에는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수령이 있었고 향리도 있었고 무슨 소도 있었다? 유양소도 있었더라. 근데 여러분들 왕 입장에서 누구의 권한이 높아져야 되죠? 유양소 아니면 수령? 수령. 유양소는 국가가 임명한 애들이 아니야.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양반들이 스스로 만든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의 입장에서 누구의 권한이 높아져야 돼? 수령의 권한이 높아져야죠. 이 수령은 누가 임명하니까? 왕이 임명한 거 아니야. 그래서 수령의 권한도 엄청나게 높여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직권을 완벽하게 추구했더라? 중앙 직권을 엄청나게 높여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 정치는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정조같이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나라가 잘 다스려지죠. 너무 집중화 시킨 거야. 근데 여기에 뭐더라? 좀 이상한 애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나라가 뭐더라? 엎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제 세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고 요 자리를 차지했던 게 바로 뭐더라? 소수 외척 가문. 그 순간 뭐더라? 나라가 뭐더라? 되게 어지러진 거. 그 정치를 일명 무슨 정치라더라? 세도 정치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는 어찌 보면 누가 빌미를 제공했다. 정조가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도 누군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조선은 원래 요때부터 끝났어야 돼. 그 전부터. 그래서 어떤 역사상 영조와 정조 되게 싫어합니다. 원래 그 전에 처음 망하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져야 되는데 괜히 영조와 정조가 나와서 인공호흡하면서 조선시대를 살려줬기 때문에 정치가 더 안 좋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마지막 안 좋은 정치. 무슨 정치 들어갑시다. 세도 정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도 정치 때는요. 세도 정치는 어떤 정치를 받으라? 소수 어떤 가문들. 그렇죠. 외척 가문들이 모든 권력을 받으라 농락했던 시대. 요 시대를 무슨 정치를 한다? 세도 정치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왕들은요. 누구 있었다? 순조, 그 다음 누구 있고요? 헌조, 그 다음에 강하도려, 누가 유명하더라? 철종, 요 3대 60년간이 바로 세도정치.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 요 때가 바로 세도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때 왕들은 나이가 많을까요? 좀 어릴까요? 나이가 어린 왕들. 그 다음 왕의 직계자손의 먼 친척 애들. 그리고 똘똘한 애, 멍청한 애들. 한마디로 권력을 보더라. 혼자 구축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애들 자리에 갖다 놓고 모든 권력을 뭐더라? 소수 외척감들이 농락했던 시대. 이게 바로 무슨 정치다? 세도 정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순조라고 있거든요. 얘는 농민봉기 홍경래난이라고 일어나요. 농민봉기야. 그거 진압했다고 조짜를 붙일 정도예요. 그 정도로 나라가 보더라 되게 안 좋았었던 정치대가 요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때는 정치 질서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개판이었을까요? 개판이겠죠? 정치 기강 뭐에 빠졌다? 문란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 질서가 기강이 문란에 빠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더라? 매직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뭘 돈 주고 살고 팔더라?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팔더라. 정치가 가장 개판일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그걸 운영하는 게 누구더라?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제가 전근대 감찰기구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그 나라를 운영하는 관직을 다 돈 주고 사고 판단 말이야. 한순간에 나라가 어지러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자리가 또 그렇게 잘 팔렸냐? 뭐 의정부 자리, 훈련도관, 최고대장 자리, 중앙요직 아니에요. 어떤 자리가? 그렇죠. 고을의 무슨 직? 수령직. 오늘 따지면 뭐다? 서울시장, 도지사 이런 자리가 잘 팔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자리가 잘 팔렸을까요? 뭐하기 좋으니까. 백성들한테 뭐하기 좋으니까. 그렇죠. 삥 뜯기 좋으니까. 세금 걷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잘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강남구청 자리를 3억 주고 샀다. 그럼 이제 뭐더라 얘네들은. 최소한 뭐더라 5억 이상 삥 뜯어야지만 본전치기다 이런 놈들이에요. 한순간에 뭐더라 이제 수령직이 돈 주고 사고 팔다 보니까 바로 세금 수탈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금 수탈하는 방법이 몇 개가 있었다? 3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의 문란? 삼정의 문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정이 있고요? 전정, 그다음 무슨 정? 군정, 그다음 뭐 했더라? 황고. 이거 3개는요 우리가 다음 근현사 시작할 때 자세히 말할게요. 그냥 직금은 뭐더라? 세금은 뭐다? 엄청나게 삥 뜯었다. 그 정도만 딱 가져갑시다. 전정, 토지 세일 말하거든요. 이 사람 토지 50평이야. 몇 평을 기록해? 5,000평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세금 폭탄 맞겠죠. 그게 뭐의 문란? 전정의 문란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못된 짓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군포 대상자 있지. 남자 아니면 여자?
남자도 모든 사람들이 군포내야 돼? 설마 초등학생들이 군포를 냈을까요? 아니죠. 어린애들한테도 삥을 뜯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먹은 할아버지야. 군포를 내라고 해요. 돌아가셨어. 관에다가 시체를 또 매겨버립니다. 그 가문이 몰락하지요. 그러면 이웃한테 또 전가시켜요. 근데 그 마을이 풍지박산납니다. 또 친척한테 뭐더라? 또 전가시키고. 엄청난 배단이 많았다 보시면 돼요. 한 농가에서 갓난애가 태어났어. 사내예요. 아버지가 그 소식 들자마자 바로 생식기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뭘로 된가? 군역에 부담이 지니까. 그만큼 살기가 되게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곡은 고리대예요, 고리대. 원래 우리 진대법 기억나시죠? 이거 농민구율제도잖아. 맞잖아. 근데 이게 뭐다? 어떤 놈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수령이 하다 보니까 엄청납니다. 고리대로 변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빌리면 되잖아요. 강제로 빌려줘요. 그 다음에 빌려줄 때 뭐다? 쌀반, 모래반. 받을 때는 뭐더라? 순수 쌀로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갖은 편법이 동원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죠. 가장 정치가 안 좋아할 때가 바로 무슨 정치였다? 세도 정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 크게 줄치곤 없겠죠. 한번 가봅시다. 교재. 정조사후.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쉽시다. 소수 외척 가문 줄치고요. 안동김씨 푸념 출신 안동김씨 따로 줄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순조 줄치고요. 하나만 줄치요. 신유박해 줄치요. 무슨 박해 하나만 줄쳐놓읍시다. 신유박해. 우리가 이 박해는요, 천주교를 뭐더라 탄압한 걸 박해라고 하거든요. 이 박해 중에는 신유박해. 그 내용 봐봐요. 여러분이 익숙한 사람이 나올 거야.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이런 사람 나오죠. 누구 때 키워놓은 인사들이야? 정조 때 키워놓은 인사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더라? 이제 정조가 죽은 다음에 첫 번째로 세도정치가 시작할 때죠. 그러니까 정조 때 키웠던 개혁적인 인사를 뭐더라? 처벌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빌미로 탄압했던 게 무슨 박해다? 신유박해. 그래서 신유박해가 이제 흥선대원 전까지요. 가장 중요한 박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화로 나온 게 그 정약전이 어디로 가요? 정약용은 뭐더라? 강진으로 유배되고, 정약전 뭐더라? 흑산도로 유배되고, 거기서 이제 뭐더라? 천재다 보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물고기나 잡고 삼시세끼 하면서 그냥 끝냈을 건데, 형이 지식이다 보니까, 그 물고기 뭐 어류도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산어부 막 이런 거 만들잖아요. 신기한 사람들이죠? 삼시세끼 먹고 그냥 끝내면 될 건데. 자, 그 다음에 헌종. 오늘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죠. 자, 헌종만, 이름만 줄치고요. 헌종.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했더라? 그 철조 아니에요. 철종이에요. 강화도령 철조. 되겠죠? 그 오타니까 그 하나만 줄치고요. 그 철종대 모원안이 있더라? 임술 농민봉기. 자, 결과 들어갈게요. 결과. 자, 세도정치 때 똑같아요. 무슨 사안은 계속 집중되더라? 비변사. 정치가 문란 줄치고요. 무슨 현상? 매간, 매직. 그래서 뭐의 문란으로 있었다? 삼정의 문란. 그 삼정 우리가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그냥 나라가 완다? 개판 5분 전이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응. 오늘 수업하지 말라는 얘기 같지 않아요? 뭔가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오늘 빨리 끝내야 되겠다. 오늘 아니야. 이게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날은 그냥 빨리 들어가야 돼요. 페이지 37페이지 잠깐 볼게요. 왔다 갔다 할게요. 죄송해요. 37페이지. 내용 37페이지. 요약집 37페이지. 37페이지 맨 밑에 하단 부분만 내겠습니다. 그 37페이지 뺀 하단부에 조선 후기 밀란이라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예, 그게 바로 무슨 정치 때 일어났더라? 세도 정치 때 일어났던 밀란. 몇 개만 구분합시다. 2개만 잘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뭐의 난이 일어난다고 하죠? 홍경래의 난 1811년. 바로 뭐더라? 순조 때 일어났던 홍경래의 난. 우선 이게 홍경래 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철종 때 있지요. 그때 일어난 게 뭐더라? 진주 농민봉기 또는 뭐란다? 임술 농민봉기라고 합니다. 2개의 공통점은 다 무슨 정치 때 일어났더라? 둘 다 세도 정치 시기 때 일어났던 밀란이 되겠고, 이제 차이점만 간단하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뭐의 난 있죠? 이게 홍경래 난 있죠? 홍경래 난은 특징이 딱 이 2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잘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37페이지 맨 밑에 지도 있는 거 찾으셨죠, 여러분들? 홍경래는 양반이거든요. 예, 평안도 지역의 양반인데 얘는 무슨 차별 때문에 일어났던 거다?
지역차별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평안도 지역은요, 이제 뭐더라, 조이총의 난 고려 후기부터 계속 차별 대우 받던 곳으로 전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과거 시험 1등 했어. 관직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냥 어디 지역이란 사람의 이유로, 평안도 지역의 사람이란 이유로. 알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홍경래가 들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얘가 들고 일어나니까 어디 애들, 중산계층도 같이 가담해요. 광산 노동자도 같이 가담하는 거야. 농민들도 같이 가담해. 왜? 그 당시 정치가 매우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기 때문에. 됐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아주 커다란 밀란으로 퍼졌는 게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특징 나왔잖아. 무슨 차별? 지역 차별이 원인이고, 전 계층. 여기서 전 계층은 그냥 이렇게만, 신문적으로도 양반부터 천민까지. 직업도 뭐더라? 다양했더라. 전 계층과 전 직업이 참여했다는 게 특징. 그만큼 세수 정치는 모든 계층으로부터 다 보더라. 외면받았던 정치더라.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자, 그 다음 이제 임술농민봉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임술농민봉기는 첫 번째 어디에서 일어났다? 진주에서 일어났다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요? 진주. 진주 목사 누구의 학정 때문에? 백낙신의 학정으로 유계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게 진주 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백낙신은 그냥 이렇게만 탄간오리의 대표명사, 엄청나게 삥을 뜯었는데 열받아서 뭐더라? 농민들이 일어났더라. 그게 어디에서? 진주에서. 근데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의는요, 이 사건을 계기해서 농민봉기가 어떻게 되더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게 된다. 요때가 뭐더라? 임술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무슨 농민봉기? 임술 농민봉기. 됐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이 임술농민봉기가 너무 퍼져나가잖아. 그럼 이거 원인이 뭐야? 너무너무 얘네들 뭐한다? 삥 뜯었기 때문이죠. 근본 원인이 뭐의 문란이야? 삼정의 문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무슨 이정청?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관청이다. 삼정 무슨 청을 만들더라? 이정청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삼정, 이정청. 삼정의 문란을 뭐 했다? 바로 잡아주겠다. 그게 뭐더라? 삼정, 이정청이 되겠습니다. 이거 만든 애들이 누구야, 결국은? 세도정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실한 해결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고, 형식적 차원에서 그쳤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선비들한테 아이디어 공부를 한 겁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시오. 그래서 많은 선비들이 뭐더라?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들을까 안 들을까? 진의 이익에 뭐더라? 위배되는 거 싹 다 개혁을 다 거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삼정의 문란요, 그 다음에 등장할 흥선대군 때나 개혁이 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거. 자, 이제 교재 딱 줄쳐놓고 마무리 십시다. 뭐에 난 줄치고요? 홍경래. 지역은 하나 기억해요. 무슨 도? 평안도. 많은 계층 줄치고요. 평안도 지역이 무슨 강 이북 지역이란 건 기억합시다. 청천강. 성 하나만 줄치해요. 무슨 성까지 했더라? 정주성. 이 정도. 지역 차별은 필기도 되고요. 필기 뭐 굳이 안 해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임술문기 줄치고요. 못된 놈 하나 줄쳐놔요. 사료에 나오니까 못된 놈. 백낙신. 그리고 유계춘은 뭐더라? 이제 중심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기 주동자 유계춘.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 임술문기에 갖고 있는 이걸 계기로 해서 무슨 적 확산됐다? 전국적 확산. 그래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무슨 이정처를 만들었더라? 삼정, 이정처. 이렇게 받으시면 세도정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교재 보고 빨리 마무리 십시다. 문제 보고, 문제. 페이지 51페이지. 오늘 아무래도 이제 수업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계속 실수만 할 것 같아. 자, 176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어디까지만 딱 줄쳐놓으면 될까요? 홍경래의 난. 이 정도 줄쳐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요.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두 사람의 목에 군포를 더 내라. 못된 놈들이지요. 여기 바로 군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정답은 아주 쉽게 몇 번 골랐으면 됐고요. 4번 이렇게 골랐으면 됐고 177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177번.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해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배웠던 사람이 나와 있을 거예요. 누구 나왔다? 백낙진. 그 다음에 농민주도전 누구라고 했다? 유계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거 갖다가 우리 임술농민 봉기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정답 잘 골라요. 2번이 정답이면 3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죠.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이거? 세도정치에 일어났던 사건은 두 가지인데, 지금 요거는 임술농민 봉기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더라? 2번,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고, 17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금방 빨리빨리 합시다. 자, 그림에 나타난 정치 상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왼쪽에서는요, 지역 하나 동그라미 치고요, 어디더라? 진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암행어사를 파견하고 민심을 살펴요. 무슨 이정청 줄쳐놓으면 될까요? 삼정 이정청. 아, 이건 딱 꼬라지 보니까 진주 농민 봉기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요 때는 세도정치시니까 세도정치하고 관련된 것만 고르면 되겠죠? 소수 유력관 가문. 이게 바로 무슨 가문? 외척감들이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가 비변사만보다 장악해서 전국을 농락했더라. 정답 1번 들어가시면 되겠고, 2번 누구라고 적고요? 숙종. 3번 효종. 4번 현종. 이 정도는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거, 이인자의 난은 누가 탕평을 결심하게 된 계기였다? 영조가 탕평을 결심하게 된 계기였다. 됐나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179,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네, 대신 쉬는 시간 좀 오래 드릴게요. 그냥 우리 깔끔하게 26페이지 끝내려고. 그게 낫겠죠? 뭐 지저분하게 이렇게 좀 하지보다. 여기 끝냅시다. 이거 최대한 빨리 끊을게, 빨리. 거기 26페이지. 자, 내용 교육 중에 빨리 줄쳐봐요, 우선. 청나라 있죠? 효종 때 뭐더라? 뭐 하자고 나왔었죠? 효종 때는요? 북벌 줄쳐요. 그리고 북벌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그래서 추진했던 게 무슨 정벌이다? 나선 정벌. 기억나죠? 러시아 정벌했던 사건. 자, 그 다음에 숙종 줄치고요. 숙종 줄치고 백두산 무슨 비? 정계비. 그거 하나만 줄쳐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 백두산 정계비는 나중에 근현세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만. 숙종 때 그냥 무슨 비가 건립되었다?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자, 이거 빨리 말하겠습니다. 이 조선 숙종 때 있지요.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조선이 살기 힘들잖아. 그래서 헬 조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두만강 위쪽 지역 있죠. 여기에 많이 거주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여기서 살던 분들이 누가 있었다? 청나라잖아. 청나라의 고향 땅이란 말이야. 근데 점차 누가 많이 살고 있어?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 국경 분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국경 문제를 해결해서 조선시대 때 사신과 청나라 사신 어디에 올라가서, 여긴 산, 무슨 산? 백두산에 올라가서 뭘 정했더라? 정할 정자, 경계 계자. 되겠죠? 경계를 정한 비서. 그게 바로 뭐다? 백두산 무슨 비? 정계비를 세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서쪽으로는 무슨 강으로 했고, 따로 필기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알겠죠? 지금 그냥 무슨 비만 기억하면 돼? 백두산 정계비만 기억하면 됩니다. 서쪽은 무슨 강? 압록강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 땅 누구 땅? 청나라 땅. 여긴 누구 땅? 조선 땅. 이렇게 했어요. 동쪽은요, 무슨 강으로 했냐면은 토문강으로 지정했습니다. 무슨 강이라고요? 두만강 아니에요. 무슨 강? 토문강으로 지정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어느 나라 땅? 청나라 땅이죠. 여기는 어느 나라 땅? 우리 땅으로 인정했던 거. 요게 바랍니다. 백두산 정계비.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기억할 거, 간도 문제. 여기를 뭐라고 하는 우리가 북간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간도 문제와 관련해서 숙종 때 무슨 비석이 만들었더라? 백두산 정계비. 딱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 들어갈게요. 일본과의 관계. 우선 줄쳐봐요. 삼포외란, 을묘외란 줄쳐놔요.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외란들은요, 다 무슨 외란 전이었다? 임진왜란 전이었다.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 임진외란 줄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약조까지만 줄쳐놓습니다. 광해군 줄치고, 무슨 약조? 기후약조. 임진왜란 이후에 국교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쌩깠어요. 그 다음 이제 광해군 때 기후약조 맺고 국교가 재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다시 외교가 관계가 정상화된 거예요. 그럼 광해군은 왜 광해군 때 되었더라?
우리 광해군 때 북쪽 지역이 안정화되지 않았죠. 언제든지 청나라 올 수 있었잖아. 근데 이제 그 일본은 도요토미에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계속 우리에게 국교를 제기합니다. 아, 내가 한 거 아니다. 이상한 원숭이가 한 거다.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랑 국교 맺어달라. 근데 광해군 입장에서는요, 지금 북쪽 지역이 되게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다가 일본 애들도 올 수 있고, 자칫하면 북쪽에서까지 침이 있죠. 그럼 진짜 조선 못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빨리 달래주기 위해서 광해군 때 무슨 약조? 기유약조 맺고 국교가 재개와. 그래서 무슨 사가 파견되더라? 통신사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포로 교환하기 위해서 회답견 세환사라 불렸다가요, 이제 뭐더라? 조선의 선진문물이 어디로 가는? 일본으로 가는 이런 통로 역할을 했던 게 조선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줄쳐놓고요. 자, 그 다음 울릉도와 독도. 그 울릉도는 원래 우리 땅이죠. 독도는 삼국시대 지증화 때 우상국 정벌했다는 기록도 있고, 조선시대 세존실록 지리제도 명시되어 있고. 자, 한 사람 줄쳐요. 누구더라? 안용복. 이것도 숙종이라고 적어놔요. 특이한 사람이 안용복. 숙종 때 울릉도와 독도에서 근처에서 일본 애들이 뭐더라? 어업질하니까 자신이 뭐더라? 직접 그놈들을 혼내주고, 그 다음에 일본 막부까지 가서요, 저희 관직 사칭합니다. 내가 조선의 사신이다. 그리고 이 울릉도와 독도 우리 땅이다. 그리고 뭐더라? 그 에도 막부로부터 확답을 바꿉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 조정에서도 애매해진 거야. 이 새끼 관직 사칭했는데? 근데 또 뭐야? 국익을 또 뭐냐? 증진시켰단 말이야. 이 새끼 처벌하자? 아니면 말자? 논쟁이 있었어요, 실제. 어떤 사람은 관직 사칭이다. 조져야 된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으로부터 쫓아내지 않았냐. 그래서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게 했던 게 안용복. 이상한 사람이죠. 조서민, 안용복 이 정도 받으시고요. 그 다음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간단하게 두 문제만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79번. 그 179번 문제거든요. 복잡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지역이거든요. 복잡한 역사 논박 뒤에 숨겨진 중국의 동북궁정. 동북궁정이 뭐냐면 중국이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를요, 자기 나라 역사로 편입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동북궁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대략 중국 지린성 동남쪽, 지금 예멘 조선인 자치주에 해당하더라. 1909년 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 거기 줄쳐봐요. 1909년 거기가 뭐랍니다? 간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간도 지역. 그래서 이건 근현사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현사랑. 그래서 우리 백두산 정계비 있죠? 그 백두산 정계비에서 무슨 강이 제일 중요했다? 토문강.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79번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죄송해요. 자꾸만 오늘 수업이 이상해서. 1번 있죠. 여기다 쌍성이라고 해요. 쌍성총관부. 아, 이게 아니잖아. 쌍성총관부. 동령부는. 이거 X. 나 진짜 오늘 안 되겠다. 수업 접어야 되겠다. 죄송해. 진짜 미안해. 제가 정신이 딴 데 가 있어갖고, 솔직히. 동령분 쌍성총관 옆이에요. 위치는 절대 안 나와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2번 있죠? 요동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정도전 잠시나마 초창기 때 무슨 정부를 계획했다? 요동 정부를 계획하고, 태종 이방원한테 죽임당한 이후부터 우리 명관은 계속 친성관계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3번은 무슨 도랑 관련있더라? 울릉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5번은요. 숫자로만 적어 4, 6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사공과 무슨 지역과 관련있다? 육진과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180번. 자, 거기 보면 동이 토문에다 동그라미. 요게 바로 무슨 비더라? 백두산. 무슨 비가 되더라? 정계비. 요건 여러분이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정답 각자 골라보시면 돼요.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근인사 파트니까요. 나머지 선택지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18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읽어만 보세요. 사료만. 이건 사료 읽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사료 한번 읽으라고 갖다 놓은 문제입니다. 조선에서 1907년, 이 광해군 때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811년까지 12채나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사절을 파견하고, 통산이란 적을 때는 300, 많을 때는 4,500이나 되고, 일본에서 국빈 예우를 받았더라.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
일본은 통치단을 통해서 조선의 선진물 배우자 했습니다. 맞아요. 임진왜란 때 이제 맛들이 뭐더라? 선진문물을 계속 받아들이고자 이걸 요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를 확인받고 있던 이상한 어부 있었죠? 안용복입니다. X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만국지도와 천주시리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어디서 들어왔다? 이거는 청나라로부터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부는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조선 통신사 파견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쇼군이라고 하죠. 일본 최고 사무라이. 걔가 이제 바뀔 때 있죠. 통신사 요청을 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즉위하니까 조선의 저 선진적인 나라도 나를 뭐다 대접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파견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정치로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뭐다 조선 통치사 위상이 뭐더라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사료 하나 읽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드디어 조선 정치사 마무리됐고, 자 이제 우리 사회 분야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없는 파트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쉬는 시간 오래 드릴게요. 1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네.